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이들 뛰는 소음 해결 사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접근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 사례를 이런 부분들의 해결 접점을 찾은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신다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시라 보여집니다. 이 민원인 자체는, 발생된 사건 자체는 2년 정도 이제 위청의 아이들 때문에 휘달린 어떤 소음이고, 그리고, 주의를 줘도, 아무리 주의를 줘도, 뭐, 도저히 위청에서 받아들이질 않고, 관리소라든가, 몇 번의 어떤 상담, 관리소의 수많은 어떤 민원 제기를 통해서도 전혀 어떤,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고, 현재의 심정으로는 어떤 정말 살인도 일어날 어떤 순간이다라고 어떤 이 민원인이 현장 때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민원인의 상황이고, 그다음 위청에서 부분에서는 이제 5살과 8살 아이들이 뛰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으며, 아래층 사람이 예민하고 무리하게 자꾸 찾아온다라는 어떤 부분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 간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폭의 자체가 넘어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소 쪽에서나 방문하는 상담사는 서로가 만나서 서로 제3자 대면을 하라니, 서로가 잘 지내보라니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서로 만나보라는 부분 자체는 굉장히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극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어떤 접근 방법을 말을 해줬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심각한 상황에서 이 부분 자체를 어렵게 바라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 뛰는 소리가 주 소음이고, 아래층 쪽에서는 위층에서의 대부분 그렇지만은 위층에서 작은 노력만 해줘도 본인은 좀 살 것 같다라는 어떤 부분들이라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뭐 24시간 소리를 줄여라 이런 어떤 부분들도 아니랐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뭐 아래층에서 말하는 것은 오후 4시에서부터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 9시 사이에 대해서 소음을 완전하게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소음 자체를 조금만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서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에서 1차적으로 접근한 부분 자체는 뭐냐면, 발생되는 소음원의 위치가 무엇이냐. 소음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 그러니까 아래층 사람이 가장 심각하게 듣는 소리가 발생되는 위층에서의 위치를 지금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층에 올라가서 최대한 아이들이 뛰고 사람들이 걷게 만든 상황에서 아래층 사람한테 본인이 현재까지 들었던 소리, 지금까지 듣고 있는 소리, 이 소음원에 가장 심각하게 들리는 위치대 전화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화가 왔을 때의 위치 자체는 어디냐면 거실과 TV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TV가 거실 전체가 아니라 거실 일부분과 그 다음에 베란다에서 연결되는 일부분과 TV 요 사이 부분에서 연결된 요 통로 부분에서, 거실의 한쪽 측면 부분에서 베란다에서 연결되는 일부분과 TV 요 사이 부분에서 연결된 요 통로 부분에서, 거실의 한쪽 측면 부분에서 가장 심각하게 아이들이 뛸 때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밝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트라는 부분 자체를 좀 설치하자. 이 부분 자체는 아래층 사람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이제 매트라는 부분 자체를 이제 설치를 위층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안 들일 것인가라는 어떤 부분들이랐는데, 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무조건 매트를 깔라는 것이 아니라 매트를 거실 전체에 까는 것은 위층 본의 아닌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 자체가 원활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위층에서 이 부분 자체의 소음원 자체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더 필요하다면 위층 사람이 아래층에 내려가서 같이 들어보는 것도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트라는 부분 자체를 전체를 거실을 까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매트,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매트를,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소음원이 가장 심하게 들린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트를 깔아라. 그리고 이 매트 부분 자체의 가격 자체도 굉장히 저렴하게 깔아도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니까 위층에서는 매트를 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무리가 되어야 될 부분 자체는, 이 매트 부분 자체가 깔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아래층에게 이 부분과 맷대를 깔아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요청을 했었고 그 부분 자체를 관리소에서는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통보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아래층에다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소음원의 위치를 찾고, 그래 소음원의 위치를 국한시킨 다음에 이 부분 자체는 위층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맷더라는 부분 자체도 정확하게 어떤 맷더를 어느 위치에 깔면 좋다라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체를 사진을 찍어서 아래층 사람한테 알려주는 이런 세 박자의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아래층에다가 알려줬었고,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민원 자체는 2년 동안 시달렸다라는 이 민원 자체는 현재 민원이 확 줄어서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 이 부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는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도 없고 너무 쉽게 보실 필요도 없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적재적소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커림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의자가 던져지고 그다음에 공이 튀기거나 그다음에 작은 물건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걷거나 뛸 때 이 부분 자체의 소음 자체는 이 천장을 울려서도 이렇게 접근을 되지만은 이 벽 자체를 울려서도 접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 자체의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를 완전하게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해결해버리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 이 민원 자체는 절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자체를 뭐냐면 참고 살 만한 수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지난 강의에서도 충분하게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과연 아이들 뛰고 어른 걷는 소리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